이한이 주연의 MBC 드라마 밤에 피는 꽃. 이미 예고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금토 방영되는 총 12부작 드라마입니다. 시나리오를 웹툰과 드라마로 나누어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웹툰이 먼저 공개되어서 내용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현재 웹툰은 중간 부분까지 연재가 된 상태이고 드라마 방영에 맞춰 계속 연재가 된다고 하니 예측 불가한 흥미진진한 전개가 기대가 되는데요. 또한 웹툰에는 없는 확장된 이야기와 더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기에 둘의 차이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웹툰을 통해 미리 줄거리를 알아보고 등장인물들의 서사를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줄거리와 결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 첫날 밤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수절 과부가 된 여주인공 조여화. 좌의정댁 맏며느리로 과부 15년차 경력을 가졌죠. 조신한 이미지로 소문이 자자한 그녀는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조만간 연려문을 하사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좌의정인 석지성 대감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로 유명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배우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조선 건국 이래 최고의 재상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었죠. 조정에서는 현명하고 충직한 신하로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고 가정에서는 그 누구보다 자상하고 훌륭한 시아버지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에게는 반전이 있었는데요. 뒷부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석지성의 아내이자 조여화의 시어머니 유금선, 좌의정의 아내답게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인물이죠. 혹여나 가문과 남편의 명성에 흠이 생길까 며느리인 조여화를 쥐잡듯 잡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음 한켠에 그녀에 대한 동정과 애정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죠. 왕이 직접 하사하는 연려문 행사가 어그러질까봐 노심초사하며 날이 갈수록 며느리를 향한 잔소리가 심해집니다. 시어머니의 등살에도 조여화는 참하고 모범적인 연려로 살아갑니다. 적어도 남들 눈에는 말이죠. 사실 조여화는 오로지 그녀 자신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의지, 또한 불타오르는 정의감으로 그녀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죠. 낮에는 조신한 과부로, 밤에는 화연상단의 단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양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을지로 3가, 을지로 4가처럼 시전 상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운종가라는 곳이 있었고 이곳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최고의 상단, 화연상단의 단주로 신분을 속인 채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상업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복면을 쓰고 칼을 휘두르며 그들을 구해내는 낮저밤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들통나기라도 한다면 연려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가문의 명예에 큰 실추를 하게 되는 것이었죠. 당시 조선사회는 산홍공상이라고 해서 상업을 천시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사대부집 며느리가 밤마다 담을 넘어 다니고 또 상놈들만 한다는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면 그동안 쌓아왔던 정직하고 신망 두터운 행실에 오점을 남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작두를 타듯 아슬아슬 이중생활을 이어가던 조여화. 때마침 도성 안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청나라와의 호란 이후 많은 여인들이 인질이 되어 청나라로 끌려갔고 이것도 모자라 청나라 불황매들이 조선 여인들을 납치해 청나라 노예로 끌고 가는 일이 잦았는데요. 때마침 화연상단 단원의 어린 식솔들이 간밤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알고 보니 많은 어린 여성들이 인신매매 조직에게 붙잡혀 청으로 끌려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여화. 복면을 쓴 채 칼을 차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납치범들의 흔적을 쫓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었으니 금위영 종사관 박수호였죠.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뛰어난 외모에 무과에서 장원급제한 인물로 뛰어난 무술 실력까지 갖췄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한 대쪽 같은 고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그가 도성 내에 여자아이들의 실종 사건을 맡게 되었고 그들의 뒤를 캐던 조여화와 수사 중 맞닥뜨린 것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 두 사람.
조여화에게 날아드는 자객들의 칼날을 대신 막아주었고 복면 속 정체가 남자가 아닌 여자인 것을 눈치채게 되었죠. 첫 번째 운명적인 만남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나버린 복면을 쓴 여성에 대해 수호는 계속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후 또 한 번의 큼직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호조판서 염흥집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염흥집은 조여와의 시아버지 석지성과도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기에 또다시 복면의 얼굴을 감추고 밤마다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금위영에서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종사관이 나서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한 팀이 되어 수사 과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남녀가 야밤에 단둘이 붙어다니면 정분이 나는 것은 진리일까요? 게다가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쏘는 조여와의 유일한 약점도 공개가 되었으니 바로 벌레를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것이었죠. 어찌저찌 벌레 사건 때문에 급격하게 더 가까워진 두 사람은 떨어져 있는 동안도 상대방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고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을 마음속에 남몰래 품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를 좋아하게 된 종사관 수호, 그리고 연료문 화살을 얼마 남기지 않고 외간 남자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느껴버린 15년차 과부 조여화는 그렇게 사건 수사를 함께 진행하며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었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이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으니 기침, 가난, 그리고 사랑이다. 혼기가 찬 수호는 거듭된 부모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혼례를 계속 거부했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아들이 조여화라는 여인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한 그녀가 15년차 과부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혼사 준비를 서둘렀죠. 그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인연을 치가 떨릴 정도로 뜯어놓고자 하는 데는 조여화가 과부여서만은 아니었는데요. 아직 원작에서도 모두 밝혀지지 않아서 전말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집안과 집안 사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여화의 집안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조구문 장군의 집안이었습니다. 조구문에게 조여화는 무남 동료 외동 딸이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여의게 됩니다. 조구문은 평소 석지성과 친분이 두터웠는데요. 어려서부터 그녀가 영특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석지성은 한날 한시 부모를 여의게 된 그녀를 며느리로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첫날 밤도 치르기도 전에 도적대가 나타나 석지성의 아들을 살해했고 그렇게 조여화는 하루아침에 과부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수호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었죠. 그의 아버지가 자살한 것인데요. 소문에 의하면 군납을 관리하던 그의 아버지는 군납을 빼돌리려던 것을 들켜 자살한 것이라고 수군댔죠.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자살이 아닌 타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임수호의 어머니가 왜 그토록 조여와 아들이 엮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는지 하나하나 전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조여와의 집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웹툰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두 집안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가 어떤 식으로 풀어지게 될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해지네요. 한편 수호의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강필직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조재훈 배우가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는 한양 도성 안에서 그를 통하지 않고는 물건이 유통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운종가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잘나가는 상인답게 검은돈과 온갖 비리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데요. 도성안 납치 사건과도 연관이 있을 정도로 이 드라마의 빌런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숨어서 강필직보다 더한 검은 그림자를 지닌 최종 빌런도 드러날 전망인데요. 까면 깔수록 헐 하고 충격을 받게 되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전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현재까지로는 죽은 염흥집의 아내 오난경도 까면 깔수록 뭐가 나오는 양파 같은 인물입니다. 오난경은 쥐뿔도 없었던 염흥집을 호조판서 자리까지 앉게 한 조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죠. 드라마에서는 강필직을 앞세워 뒤에서 많은 일들을 꾸미는 표정 빌런 역할을 맡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드라마와 웹툰에서의 그녀의 악행이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웹툰에서는 남편 염흥집을 독살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드라마 예고편과 인물 소개를 살펴보면 선왕의 독살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석지성의 비밀도 밝혀지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아들이 비명 횡사한 15년 전 과거의 응시 기회를 노비에게까지 열어주어서 신분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선대 임금과 부딪히게 되었고, 이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대 임금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이었죠. 아마 임금의 죽음과 아들의 죽음, 그리고 다른 인물들의 죽음에도 선왕의 개혁 시도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 사건이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몽집을 살해한 범인으로 누명을 쓰게 된 여화, 얼굴에 그린 점까지 닮은 공개수배 벽보가 도성 곳곳에 퍼지게 되었고, 오히려 진범을 잡을 시간을 벌었다는 그녀의 여유 넘치는 대사와는 달리 그녀가 붙잡힐까 노심초사하는 수호의 모습까지 웹툰이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은 인물 중 드라마에는 있는데 웹툰에는 없는 인물도 있고, 반대로 각색된 인물들도 있어서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 이후에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일생에 한 남자만을 따르는 것이 도리였던 일부 종사 시대,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것이 미덕이자 도리라고 여기던 팍팍한 시대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이는 돕고 나쁜 놈들은 벌 받는 것이 도리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하고 싶은 일은 해야 온전한 삶이라고 여긴 15년차 과부 조여화, 그녀를 만나 미궁에 묻힌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게 되는 종사관 수호의 담 넘고 선 넘는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무드였습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 리뷰는 엔무드.